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It's not just a technology, it's a fundamentally game-setting, changing technology. Firsth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ech. Let me introduce you to. Well, I just got here to sunny Las Vegas after an 11 hours flight, so I still feel a bit jet lagged, and I'm sure it shows. Do you have any advice? So, your skin's in pretty good shape. Here are your skin concerns based on the results of your skin diagnosis. SmartThings is bringing connected experiences to the car with a new partnership with Hyundai.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세계 IT 기술 트렌드를 선도해온 인공지능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넘어 이미 많은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산업 경쟁에서 총성 없는 모형 전투장이 며칠간 들어섰던 건데요. AI가 적용된 뷰티, 로봇, 모빌리티 기술 등 CES 트렌드가 어땠는지 김주영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전 세계 IT 기술의 향연장인 CES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섰습니다. Well, I just got here to sunny Las Vegas after an 11 hours flight, so I still feel a bit jet lagged, and I'm sure it shows. Do you have any advice? So, your skin's in pretty good shape. Here are your skin concerns based on the results of your skin diagnosis. AI와 대화하며 맞춤형 피부 관리법을 제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건데 AI가 IT 분야를 넘어 뷰티 등 전 산업군으로 깊숙이 적용되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가전 분야에서는 한층 고도화된 AI가 접목되면서 스마트홈 비전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적용된 가전을 대거 선보였는데 보관 중인 식재료를 분석해 최적의 보관법과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냉장고가 대표적입니다. LG전자는 집안 센서가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을 감지해 데이터화하고 알아서 집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LG전자의 비전을 실체화한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트렌드의 전면에 섰습니다. 역시 AI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대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모빌리티 생태계도 구축하겠다는 지향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 등으로 차량 내부 구조를 바꿔 쓸 수 있는 목적 기반 차량 PBV를 내놨습니다. 기아가 이번 CES 2024에서 발표한 PBV는 헤일링, 딜리버리, 유틸리티, 레저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돕던 로봇이 생성 AI 기술로 한층 똑똑해지면서 우리 일상에 녹아든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집사 로봇을 내놨는데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주인 대신 돌봐주거나 가전제품을 스스로 제어하는 등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두사는 표정을 읽어 기분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과 물체를 분석해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주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CES에서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등 중장비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장비와 플랫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AI와 로봇 그리고 미래차 기술이 어느새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이번 CES에 단연 돋보이는 건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다만 이 같은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이번 CES에 한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7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눈부셨습니다. TV 화면 뒤로 가구 프레임과 바닥에 놓인 꽃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면의 물고기들은 TV가 마치 어항이라도 된 듯 착시를 일으킵니다. 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TV로 이번 CES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CES는 우리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닙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CES를 주관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참여 기업 가운데 313개를 혁신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국내 기업이었고 이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최고 혁신 기업 3분의 1도 한국 기업 몫이었습니다. 각종 상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만큼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반의 스타트업 4곳은 이번 CES를 계기로 246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CES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IBM이나 구글, 퀄컴 등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조 연설만 하는 데 그치는 등 힘을 뺀 상태였고 아예 참가하지 않은 기업도 많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선 자화자찬에 그치는 것보다 AI 등 첨단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혁신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산업적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 R&D 정책을 좀 짜야 되고 올해는 이제 R&D 예산들이 줄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일단 그런 방향들이 좀 정비가 되면 내년부터 좀 R&D 투자를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IT 환경을 선도하는 가운데 CES에서 위상을 높인 K테크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혁신 경쟁력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CES에 다녀온 전문가로부터 이번 CES의 특징과 향후 디지털 트렌드 전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ES에 다녀오신 IT 전문 매체 테크수다의 도한구 기자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로레알의 최고 경영자가 CES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왜 뷰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IT 전시회에서 연설을 한 걸까요? CES는 보통 B2C 기업하고 B2B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60%는 B2C, 40%는 B2B 기업인데요. 이 로레알 같은 경우는 매출이 50조가 되고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뷰티테크의 1인자였는데요. 여러분도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쓰시다가 요즘은 이제 피부 관리라든가 피부 나이를 체크하든가 이러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다거나 또 새로운 기기 같은 경우 드라이기 같은 경우라든가 염색하는 게 이 IT 기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레알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쪽 테크 기업으로 변모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세상에 우린 테크 기업이다 이런 걸 또 선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CES 같은 경우는 모터쇼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평가가 쏙 들어갔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는다기보다도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상 테슬라가 먼저 나갔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인데 기업 전체적인 기조를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시적절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여러분 휴대폰, 퓨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아마 그 자동차 업계가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사용자들한테 어려운 SDV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크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수용하기 편하시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으로 보면 테슬라를 쫓아가는 2등이고 나머지 엔진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이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현대기아자동차는
거기 혜택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전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또 하나는 현대그룹이 수소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수소 경제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되게 재미난 게 GM과 포드, 미국의 네. 양대 자동차 회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두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동차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파업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미래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되게 유리한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현대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작년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주목을 받았죠. 시총도 최근엔 애플을 뛰어넘었는데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투자해 왔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 CE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부스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곳곳에 보였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월마트 CEO가 키노츠를 하고 있었는데요. 깜짝 손님으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와 혁신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는 그 다음 섹션에서도 거기 이제 연구개발, R&D 쪽 총괄하는 분이 또 모더레이터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생성형 AI 흐름이 이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LG가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월마트도 충전 사업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통 유통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월마트는 이제 미국에서 우체국소보다 많을 정도로 미국의 국민기업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주차장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전기자동차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ESG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 10기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기네 전체 매장을 그 전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한 분야로도 지금 월마트가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국 기업들이 IT 분야에서 미국을 좀 거세게 추격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전시에서는 특별하게 구경할 게 좀 많지는 않았고요. 예전에는 진짜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걸 좀 구경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도 좀 미국과의 관계를 타진하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좀 더 이번에 나왔으니까 내년에 좀 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예측됩니다. 기술을 보여줄 네. 거다. 이번에는 중공업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은 키노트 연설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한국에서 참 이례적이긴 한데요. HD 현대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오면서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HD 현대가 이 CS 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중장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무인 장비라든가 자율 운행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덩달아서 이제 두산 관련돼서도 두산중공업이 밥객 같은 데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미국 중장비 업체들도 나왔는데 핵심은 역시나 전기 배터리라든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떼서 장비를 구동하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이번 CES를 참관한 결과 올해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진짜 AI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듯이 이제 PC 혁명이 있었고요. 웹 혁명이 있었고 모바일 혁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AI 혁명인 것 같고요. 네. 작년까지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한 엔진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그 위에 뛰어노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모든 기업이라든가 개인 이런 곳의 학교 이런 데를 모든 영역에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항구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말 생성 AI 챗 GPT 등장은 이번 CES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AI는 가전뿐만 아니라 뷰티,
전통 중공업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푸드테크도 AI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AI는 클라우드를 필요하고 가전 모빌리티 유통 중공업은 AI와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산업 간의 합종 연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CES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인들이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직자, 정치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간 벌어질 글로벌 디지털 전쟁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행사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혁신가들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 CES 한 참가자가 SNS에 남긴 글이 기억납니다. 지자체 지원으로 참가한 스타트업들 관계자가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후드티를 입지 못하고 지자체 홍보 후드티를 반강제적으로 입고 있었다는데요. K-테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지 K-버블을 앞장서 만들어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